실세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주도한 이런 나이로 해서 이제 우리 시니어계에서는 이 메가더 장군을 굉장히 이제 롤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우리가 이 사회공헌 아카데미 같은 교육 과정에 메가더 스쿨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은 강의 시니어의 어떤 그 참 나이가 들어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참 이런 인생 후반기를 멋있게 장식한 사람으로서 대명사로서 이제 추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죠? 우리가 그 대학교 때 막 그거하고 읽어서 공부하고 뭐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 잡지사 기자가 일본에 있는 요 이제 그 메가더 장군 사무실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해요. 우리 선생님은 나이가 70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젊게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시를 하나 딱 보여줘요. 그 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청춘이라는 사무엘 울먼이 만들어낸 청춘이라는 시를 갖다가 보여서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마다 이 청춘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내는 하고 있다. 그 청춘이라는 시 내용이 뭐냐 그런 것 같으면 인생의 나이는 숫자는 나이가 아니고 내 마음만 젊으면 얼마든지 간에 항상 청춘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꿈과 희망이 있는 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꿈과 희망이 있는 한 항상 나는 내 인생의 청춘은 영원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시를 갖다가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시가 유명해졌고 특히 일본 사람들이 그 시를 보고 아주 뭐 전후복구하면서 일본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야 우리도 나도 뭐 비록 나이 70이면 하면도 젊다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시를 좋아해가지고 전후복구하는데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시가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시를 좋아하고 우리 시니어계에서는 그 시가 거의 뭐 바이블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쨌든 항상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단지 마음이 젊으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분은 누구 같습니까? 우리 이쪽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우리 기업체 계신 분들은 아직 이분은 뭐 아주 상식인데 헬시, 네, 피터 들었고, 네 맞습니다. 피터 들었습니다. 이분은 97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97세까지. 그래서 200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돌아가시기 5일 전까지만 해도 강의 안 쓰고 원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90몇 살 됐을 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올해까지 뭐 강의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저술 활동도 많이 하는데 우리 선생님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60세 이후에 30년 동안이 내 전성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어떻게 해서 60세 이후 30년 동안이 내 한성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책을 39권의 저서를 냈는데 거의 대부분이 65세 이후에 인생 후반전에 책을 썼다. 아주 한경과 좋은 책을 많이 썼다. 그래서 내 생애 최고의 순간들은 내 인생의 한경기는 60세부터 90세까지 한 30년 동안이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뭐 기업체에서는 혁신, 그다음에 마케팅, 고객, 그다음에 뭐 지식 근로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런 아주 뭐 사람인데 혁신을 하지 않으면 한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도 만약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흡천하신 이런 분들 우리나라가 60년 만에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기업가 정신이 흡천한 나라이기 때문에 칭찬한 이런 분인데 저는 이분은 60세 이후 30년 동안이 내 한경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이분이 이제 75세 정년정도였고 이분은 이제 제일 강조를 한 게 호기심이 없으면 늙고 늙고 젊고의 구분은 호기심이다. 그리고 배우냐 안 배우냐 학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늙은이냐 젊은이냐를 구분된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호기심이 많고 공부를 하면 배우면 이 사람은 젊고 나이가 젊더라도 호기심이 없고 배우지 않으면 이 사람은 늙은이라고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이제 평범한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혹시 신문에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온 실업계에서는 대만의 자오무옹이라는 지금 현재 102살 먹은
오늘은 이제 103세대 103세대 이분은 65세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학교 전문학교에 뭐 급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 65세 근무하고 난 다음에 66세부터 자기 인생이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분은 배낭여행을 75세에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다가 영어도 할 줄도 모르면서 넉 달 동안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대학교 입학을 87세 입학을 하고 병원에 자원봉사를 93세까지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자전거 타고 이제 자원봉사를 활동을 하러 오니까 야, 그 사고나가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오지 말고 제발 좀 오지 마십시오 이래가지고 93세에 이제 자원봉사를 끊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심심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또 아는 친구의 뭐 또 아들네하고 같이 또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95세에 들어가서 98세 또 석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네, 컴퓨터 하는 거죠, 그죠? 이분은 기가 이제 좀 멀어가지고 다른 거는 다 건강한데 기가 멀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여행을 할 때 기차표를 예매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기차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컴퓨터로 예약을 하려고 그래서 컴퓨터 공부를 98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해가지고 아주 뭐 대단하세요. 그래서 세계에서도 이분은 아주 롤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항상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다 친구들이 못 죽을 텐데 뭐하러 배우나 이 말이 자기한테 평생 따라다니는 말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대답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못 죽을 텐데 뭐하러 배우나 이렇게 친구들이 물어볼 때 자기 답변이 나는 아직 죽지 않았네.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가. 예, 어쨌든 뭐 예서 목사 잘하니까 좋은 거 박수 한번 나는 아직 죽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이 보면 이제 뭐 못 죽을 텐데 뭐하러 배우나 뭐 내가 지금에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배우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걸 내가 강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는 66세부터 내가 새로운 출발을 했고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단지 하고 안 하고 원하고 원하지 않고 차이. 원하기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원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 팽거만 원래는 이건 뭐 이 사람은 대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인생 이막에서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롤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올 1월 신간 처음에 일본 이제 신문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분은 80세 수영을 시작을 해가지고 무릎 통증이 와가지고 해서 운동을 좀 하라 이래가지고 80세 수영을 시작을 했어요. 아주 이 사람은 블루오션을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80세 수영을 그 이전에는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전혀. 무릎 통증 때문에 80세에 누가 이제 수영을 하라고 그래서 수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은 99세 할머니인데 세계 챔피언. 이 나이 때는 자기보다 수영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이 사람은 계속 세계 챔피언. 아주 블루오션을 잡으면 이 사람은 자기 경쟁자가 없는 게 죽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사이에 나올지 모르겠어.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은 90세에 처음 은메달을 따고 계속 일 보면 뭐 95세 첫 세계 신기록도 내고 이 자기 나이에 세계 신기록을 낸 거예요. 자기 나이에 그 나이 또래에 그쭉 그 나이 또래인 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잘하진 않았겠지. 어쨌든 간에 그 나이 또래에 첫 세계 신기록이 나오고 이제 했다 그러는 것 같으면 나이급에서는 세계 신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내년에 또 100세에서는 또 내가 101세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인데 운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3, 4일씩 1kg씩 연습을 하고 100세, 104세 건강한 목표를 계속 지으면 이제 뭐 살아있을 동안은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전혀 80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무명으로 있던 사람이 일약 스타가 돼가지고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런 나가쿠가 우에코라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없느냐? 우리나라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일본이 장수 선진국이기 때문에 벌써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일본에 그 92세 첫 시를 처음 써가지고 99세에 시집을 낸 그 뭐 시바다 도요시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서울시청 앞에도 이렇게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약해지지 말라는 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했어요. 가정이 어려워. 1940년생인데 그래가지고 나이 70에 한글을 배워가지고 3년 만에 첫 시집을 했어요. 3년 만에. 그래가지고 원래 이분이 이제 자기는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큰 길은 못 쓰고 시를 많이 썼고 시도 쓸 줄 안다네.
컴퓨터 할머니 중에서 뭐 내용이 별거 하지만도 좀 뭔가 모르지만 생각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 나이 70 정도 나이가 되면 뭐 여기에 뭐 아름다운 수식 이게 필요 없이 자기가 글을 쓰면 그 글 자체가 연륜이 묻어져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자식들 침에 들어가지고 자식들한테 힘이 될까 싶어가지고 컴퓨터를 배운다. 물론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치매 들어 자식들 짐될까 무서워서 어려운 컴퓨터를 배우면 머리를 이렇게 쓰다 보면 치매가 안 걸리겠지. 지금 이제 컴퓨터를 잘 하시고 지금 이분은 이 시집이 치자꽃 할머니인데 국민도서로 선정이 돼가지고 막 다 이제 팔려 있고 이분은 지금은 현재는 강의하러 다녀요. 그래서 농림복지관 이런 데서 유명 인사가 갑자기 졸지에 이제 유명 인사가 돼가 저거 딸이 40 뭐 4살인가 없는 딸이 이제 완전 매니저가 돼가지고 자기 이제 어머니 이제 운전해서 돌아다니며 전국으로 지금 강의하러 다니면서 이제 참 그 이전에는 진짜 별 볼 일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국민적인 스타가 돼 있는 그런 분이시네요. 근데 이분이 여기에 멈추지 않고 자기는 80까지 시집을 3권 이상 쓸 기술을 잡고 있어요. 이번 이거 지상권 한계라는 시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그 내용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하게 참 좀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분도 이제 아주 훌륭한 59세 이분이 원래 이제 IMF 때 아마 캄보디아에 농업 이민을 가시려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IMF 때 이제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도가 나니까 못 가고 자기가 이제 안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안산에 그 한양대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한양대학교 거기 이제 청강생으로 그 이제 컴퓨터를 배우고 한 3년 동안 배워가지고 배워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거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산에다가 노인정보화 교육기관을 만들어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74살인데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노인 전문 정보화 교육기관에서 은빛 둥기 또 은빛 또 동영상 만드는 은빛 미디어에다가 수익 모델도 만들어내고 굉장히 큰 이제 교육기관이고 또 사회적 기업도 만들어가지고 아주 뭐 꿈을 찍는 노인들 뭐 이래가지고 이런 동영상도 만들고 다양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는 노인의 손에다가 마우스를 줬 컴퓨터는 노인에게 신이 준 선물이다. 이게 이제 뭐냐고 무슨 말이냐고 같으면 이게 날이 추우나 더우나 뭐 기후에 관계없이 집에서 앉아가지고 몸이 아파도 집에서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세계의 친구들께 반드시 컴퓨터는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컴퓨터만큼은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것보다 배우지 않는 게 더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나니까 상당히 저도 이제 이걸 보고 나니까 이거 퇴직하고 난 다음에 전혀 별 볼일 없는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시집을 내가지고 인력 스타가 되고 또 어디 또 컴퓨터도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사례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게 인생 후반기 되다 보니까 저도 막상 퇴직하면 뭐 다 재미없는 것만인 줄 알았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사실은 뭐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해방되는 게 5가지가 해방돼요. 해방되는 게. 그 다음에 풍부한 게 한 5가지가 풍부해지더라고요. 풍부해지는 게. 단지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지난주 일요일 날도 신문에 났지만 뭐 한국 사람들은 퇴직, 은퇴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신것이 웃으시네. 은퇴 그러면 퇴직 이러면 뭐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식이? 우리나라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경제적 어려움. 그러니까 두 번째가 두려움. 한번 남겼다가 두려움. 그 다음에 외로움, 지루함 뭐 이런 걸 갖다 얘기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도 그럴까요? 선진국도 그럴까요? 선진국 사람들은 퇴직 은퇴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여행 공사. 선진국에서는 유럽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자유. 그다음 만족, 행복하다. 그러면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가 잘 되는 연금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빨리 부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유를 구하고 만족하고 싶고 행복하기 위해.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너무 갑자기 이런 고령화 사회가 오다 보니까 그동안 준비가 안 돼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봉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퇴직이 굉장히 좋은 건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걸로 두려운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따지고 보면 경제적 문제만 조금 비껴서 하고 나면 다 좋아요. 이게 다 해방되고 풍고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가족의 경제적 일단은 내 이제 그만뒀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뭐 돈을 벌든지 애들 뭐 시키든지 나는 좀 뒤로 빠져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그 다음에 그동안 뭐 성진 출시하기 위해서 억지로 술도 먹어야 되고 뭐 오라 그런데 가야 되고 뭐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목표 지향적 삶에 해방되고 사회적 체면에서 해방되고 굴레 아침에 7시 되면 출근해야 되고 판에 박힌 일상 이게 다 해방되잖아요. 해방되고 이 틀에 박힌 생활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여유 시간이 풍부하고 또 이런데 1박 2일 다 올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말이야. 이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이 서천 같은데 어떻게 대한민국 좋은 나라 아닙니까? 복지 1박 2일 공짜로 다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또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새로운 모임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또 제일 좋은 게 이제는 지금부터는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퇴직을 하면 무지무지하게 좋아요. 단 경제적인 면에서만 경제적인 문제만 조금만 좀 비껴놨습니다. 근데 사실 경제적인 문제도 지금까지 내가 돈 못 벌었는데 또 지금 앞으로 돈 벌리겠어요? 지금까지도 젊었을 때도 돈 못 벌었는데 나이 들어가도 돈 벌리겠냐고. 지금부터 욕심 부리면 이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돈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돈 쪽으로만 해결을 하고 금융기관에서도 보험회사에서도 시골 위치가 아니고 오히려 일찍으로 급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위축이 돼 있는데 이제는 너무 이제 애들 낳아주고 사실 나이 들면 그게 큰 돈 안 들어가잖아요. 내 경제 형편에 맞게끔만 살아가면 돈 문제에서 해방되고 그 외에 나머지 이런 걸 즐기면은 얼마든지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뭐 돈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비워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퇴는 퇴직은 진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명예로운 분당이야. 새로운 길을 떠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새로운 찬스다. 과거에는 이제 한 번 더 살고 나면 끝이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살 수 있는 인생 이막을 한 번 더 살 수 있는 어쩌면 지난 과거를 잘못 사람 같으면 패자부활전이 될 수도 있고 기회를 한 번 더 찬스를 한 번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출발할 때는 가방을 여행 가방을 다 싸가지고 이제 인생 이막에서 또 새로운 준비를 잘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시행착오로 됐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해주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사실은 퇴직 후에 이제 방황과 혼돈 속에서 한 두서너 달 동안 저도 마찬가지로 한 석 달 동안 갑자기 뭐 여기 뭐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보면 갑자기 뭐 한참 회의하고 있는데 잠깐 좀 보자 이래가지고 내려가니까 아니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저도 황당하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뭐 후배들을 위해서 좀 용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그렇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뭐 그날 바로 그냥 내가 한 11시쯤 돼서 아침에 뭐 이렇게 회의하다가 불려가서 이제 통보받고 보따리 싸고 그냥 집에 와는 사람이지만 한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올인을 하고 전혀 그런 개념 사람들이 참 멍청한 게 내가 오너가 아닌 한도에서는 그 직장은 항상 그만두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참 우둔해요. 기껏 있어봐야 1, 2년 더 있고 2, 3년 더 있는 건데 그걸 나는 다른 사람은 잘리더라도 나는 안 잘릴 줄 알았단 말이야.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쩌다 간에 갑자기 하니까 마음의 고통이 심하다 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뭐 또 막상 뭐 하려고 그러도 또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답답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이래서 한 석 달 동안은 여행을 그때 마침 또 우리 집사람이 또 폐암 수술을 해가지고 또 여행을 갈 수도 있는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국내 여행 정도만 가기 때문에 제가 한 석 달 동안에 국내 한 10,000km 정도를 다닌 거예요. 자동차. 그 마음을 이제 쓰라린 마음을 이제 가다듬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됐어요. 이런데 그때 이제 내가 생각난 게 이게 뭡니까?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렇잖아요.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we often look so long and so 이거는 우리는 너무 그
닫힌 문을 계속 오랫동안 그리고 계속 구애하면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 열린 우리를 위해서 새로 열려져 있는 문을 갖다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계속 과거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거는 이미 닫혔는데 그 끝났잖아요. 게임 끝났잖아요. 그죠? 게임 끝났는데 계속 그게 미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새로 우리를 위해서 새로 열린 문을 갖다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나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련 없이 딱 끝내버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과거 생각을 하잖아요. 과거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몸은 이미 떨어져 나왔는데 자기 몸은 아직 정신은 계속 과거의 생각에 젖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죽지도 않는데 영혼이 분리돼가지고 몸은 여기 있고 땅에 떨어져 있고 저 자기 정신은 아직까지 후에 쌓여 있고 말이야. 그래서 절대 합쳐져 가지고 같이 이제 과거를 잊어야 되는데 이거 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생태 도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보면 벌하고 파리 있잖아요. 벌하고 파리를 갖다가 벌하고 파리 중에서 IQ가 누가 더 높을까요? 벌이 높을 것 같아요? 파리가 높을까요? 벌이 높을 것 같아요. 벌이 높다고 그래요. 벌이 높은데 벌하고 파리를 갖다 병에다 딱 넣어가지고 좀 큰 병에다 넣어가지고 똑같은 숫자를 딱 넣어가지고 이제 딱 넣어놓고 캄캄한 데다가 햇볕이 딱 나오는 데 있죠, 그죠? 그쪽으로다가 병을 딱 이렇게 이제 막힌 병을 갖다가 그쪽으로 딱 내가지고 놔주면 벌은 그 햇볕 쪽으로 이제 통로가 있을 거라고 해서 머리가 좀 좋으니까 그쪽이 있을 거라고 계속 그쪽으로만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닦고 해가지고 문이 뒤에 열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 계속 유리를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다 지쳐가 죽어버리는데 파리는 왱 해가 몇 번 해가 탁 부딪혀보니까 안 되니까 막 파리는 뭐 IQ가 좀 나빠가지고 그게 가지고 뭐 하다 보면 좀 뒤로 나오다 보니까 뒤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확률이 벌보다는 벌은 전부 다 앞에서 다 지쳐가 죽어 있고 파리만 뒤로 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에 있어서는 전환점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있을 때 한 번 정도씩 좀 엉뚱한 발상의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자꾸 닫힌 문을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별 볼 일 없는데 우리가 계속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하나 더 들면 삶아진 개구리의 정원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찬물에다가 이게 이제 비크에다 뜨뜻한 물로 이렇게 살살 올려주면 처음에는 이게 뜨끈뜨끈하니까 서울이 좋거든. 물이 따시니까 그렇죠. 이제 뜻이나 뜨뜻하게 괜찮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게 뭐 20도, 30도, 40도 한 50도 넘어가면 이제 못 있을 거 아니에요. 한 45도 이상 되면 못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할 때는 이미 늦다. 못 뛰나온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개구리의 비유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 조직에서 그냥 가거처럼 이리 오 있다가 순간순간 뭐 5도, 10도 올 때는 적응을 잘하다가 어느 날 한 큰 발상을 자기 인생에서 큰 발상을 해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뛰쳐나오고 그냥 그대로 여기 앉아있다 보니까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결국은 그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다 삶아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꼴이 된다. 그래서 이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제 그만둘 때는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회사가 나를 갖다가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억지로 내가 내준 게 아니냐, 끄집어내준 게 아니냐. 그래서 밖에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서 어떤 면에서 지금은 잘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인생에 있어서 큰 이런 게 있을 때는 한번 그 파리처럼 벌처럼 너무 약삭빠르게 행동하지 말고 파리처럼 발상의 전환을 완전히 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우리 스티브 잡슨이 그 스탠포드 연설에서 자기가 이제 죽기 몇 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 졸업장 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한 단어가 있잖아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네? 항상 갈망하라. 문화라고 갈망하라. 나는 stay foolish.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멍청한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가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그냥 그것을 응용력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오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 내려오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계속 다 이 내려왔는데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내려올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갖다 뒤엎어야지. 이거 하나 생각하면 내가 뒤엎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게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뒤엎으면 떨어지는 거지. 엎어버리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하고 특히 이제 아까 파리처럼 벌처럼 계속 그 막 그냥 햇볕 나오니까 그 불빛 나오는데 거기 그냥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인생을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비유를 해서 이런 것도 한 번씩 엎어버리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세 가지를 우리 인생 일막에서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인생 일막에서 올라가려고 그러죠. 인생 일막은 대로. 그다음 인생 일막에서는 계속 뭘 채우려고 그러잖아. 그죠? 계속 뭘 채운다는 것 자체가 뭔가 밖에서 뭔가를 가져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뭔가 좀 승진도 하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이걸 의미에서는 근데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먼저 내려가야 올라갈 수 있고 먼저 비워야 채울 수가 있고 먼저 내려가야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 일막에서는 빨리 다시 또 인생 일막처럼 승진을 한다든지 먼저 호화로움을 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자기 몸만 내려올 게 아니라 자기 정신이 마음가짐이 먼저 내려와야만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빨리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변신을 하기 위해가지는 그 전에 과거에 자신을 죽여버려야지 없어야만이 이제 변신이 되는 거지. 계속 몸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계속 정신은 과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제일 큰 정신가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우리 경기도지사 하신 손학규 씨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손학규 산소에 있죠. 왜 산소에 갔을까? 왜 산소에 갔을까? 재충전하시겠죠. 그 재충전도 하는 마찬가지로 새로운 또 제기를 하고 있다. 우리 김민수 경기지사 얼마 전에 경기지사 김민수 씨는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택시 운전하다가. 네? 택시 운전하다가 지금 개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양반도 자기 차가 있는데 불구하고도 대구 와서 택시 운전 기사 따라 택시 운전하고 경기도에서도 택시 운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사실 재도약하기 위해서 바닥에 떨어져서 다시 한번 밑바닥을 긴다라는 거죠. 근데 손학규 씨도 딱 선거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 뭐 강진이가 흑담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긴다라는 거 아니고 그래서 과거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밑으로 내려와야만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우리 시니어들이 특히 퇴직 연령 은퇴한 시니어들이 갖춰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이번 4월달에 재취업 성공 수기로 해가지고 당선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신문에도 나고 얼마 전에 8월 초에 우리가 강연백 도시에도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강연도 했어요. 자기가 재취업 성공 사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국민은행 지점장 출신이었어요. 국민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뭐로 해가지고 재취업을 했냐? 뭐 해서 재취업을 했겠어요? 신문에도 크게 나오고 있는. 예? 보일러 기능사가. 이 사람이 보일러 기능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보일러 기능사 자격증을 받냐? 자기 이웃에 있는 60대 자전거 주인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전거 기술 하나로 40년을 일해왔는데 자기 애들도 다 공부시키고 뭐 나름대로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기술만이 살길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90세 100세까지 일을 하려고 그런 것 같으면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고 그런 것 같으면 딱 가벼이 연령을 입고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2010년도 10월 달에 주택은행에서 국민에 받겠다는 멘트 통보를 받았는데 딱 멘트 통보 받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서울시 동부기술대공원에서 보일러 기능사 자격증을 이제 무조교육에서 따로 땄어요. 그래서 그해 6월달에 6개월 동안 교육받고 가지고 보일러 자격증을 따고 이제 보일러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는 취업이 안 돼요. 관련 자격증 또 여기 따는 게 이거 하나만 갖고는 안 되니까 1년 만에 6개월 만에 다시 또 공조 냉동 기획 기능사 자격증 따고 또 그 다음에는 에너지 산업 기사 자격증 따고 전기 기능사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는 또 2013년도는 가스 위험물 소방안전관리사 이런 식으로 자격증은 7개나 따니까 이제는 경력은 적지만은도 여러 가지 자격증을 관련 자격증을 많이 따다 보니까 금년 3월달에 기특히 여기에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그 명예퇴직을 한 3년 만에 국민은행 여의도 본사에 재입사를 했어요. 월급이 얼마?
130만 원. 근데 지금은 경력이 없기 때문에 13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지금은 130만 원 받고 지금은 경력이 없다 보니까 자격증만 따서 경력이 없다 보니까 130만 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한 300만 원 이상 경력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 사회가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130만 원이고 이 130만 원 중에서 현재 금액의 절반을 기부를 하고 있어요. 기부를 하고 있고 자기가 경력을 좀 더 쌓기 위해 가지고 주말만 되면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독거노인 집수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기술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격증만 땄지 뭐 기능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런 걸 해서 또 경력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는 또 다시 전기 산업 기술을 또 따야겠다 해서 다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될 점은 일단 첫 번째가 걔도 맹세기 국민형 지점장으로 뭐 한 7, 8년 동안 잘 나가던 사람이 확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이게 보일러 기능사 자격증을 땄다. 눈높이를 낮췄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참 나는 죽을 때까지 평생 현역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이래서 이제 기술을 배우겠다고 결정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시니어들이 내가 이리 보니까 우리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대충 뭐 어떤 교육 하나 받고 나면 저도 이제 교육을 만 2년 동안 받으려고 말하는데 이 교육 받고 나면 뭐 해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참 난 그런 사람 보면 답답해요. 이 교육 받고 나면 뭐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내 교육 받았는데 뭐 안 해준다고 막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뭐 3, 4개월, 2, 3개월 교육받아가지고 취직되고 뭐 되는 것 같았으면 실업자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젊은 애들은 25년, 30년을 공부를 막 이렇게 머리 박사고 공부를 해도 취직이 안 돼요. 그런데 불과 2, 3개월, 3, 4개월 이 교육과정 받고 나면 뭐 인턴으로 뭐 연결시켜 줍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3년 정도의 꾸준히 보일러 기능사 자격증 하나 가지고는 저 취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꾸준히 자격증 7개를 따니까 시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130만 원. 내가 볼 땐 내년, 후年한 3년 정도만 지나면 300만 원, 400만 원 받을 거예요. 충분히. 관련 자격증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점은 무슨 기술을 배우겠다. 그다음에 중기계로서 3년 동안 꾸준히 3년 동안 꾸준히 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을 한대요. 그래서 전기기사 도전하고 있다. 더 잘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뭐 사회공헌 아카데미지만 이 사람은 자기 130만 원 월급 중에서 이분이 이제 은행에서 나올 때 뭐 퇴직금도 많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절반을 갖다가 기부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자기 이제 병력도 쌓을 겸 집수리 봉사활동을 한다. 아주 참 성공적인 모범 사례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수기 당선도 되고 또 이제 강연벽도시도 나오고 해서 우리 이런 사람 모델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게 아니겠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사례로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은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내 친구도 저보다 퇴직을 먼저 한 친구가 오비 맥주에서 그 친구도 입는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잘 나갔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피자 가게를 해요. 피자 스쿨이라고 이제 배달이 아니고 이제 뭐 한 6,000원짜리 피자를 갖다가 그냥 사가지고 그거 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이 되더라고. 저녁을 하고 앉아 있냔 말이야. 지금은 내가 이래 보니까 걔가 부러워. 걔는 최소한 그러니까 장소를 잘 잡아가지고 한 달에 한 자기 그 인건비를 갖다 한 3, 400만 원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써가지고 자기는 뭐 다른 거 하고 한 달에 가만 앉아서 뭐 한 3, 400만 원 정도 자기 인건비 나오면 괜찮은 거거든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래서 야 이게 뭐 내가 강의하는 것도 말이야. 이게 뭐 앞으로 내가 뭐 한 7세까지 할 수 있겠나?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이후에 또 뭘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난 만 100살까지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술이 그래서 이만호 씨 같은 이런 기술이 굉장히 참 이 사람은 지금은 뭐 8시간 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5시간만 하고 더 나이 들면 2시간만 하고 1시간만 하고 뭐 이틀 쉬다 하고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이 100살에도 전봇대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기술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사례로 이렇게 가면 저는 이제 퇴직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갑자기 우리가 저도 이제 인생 일막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일막에 대해서 너무 올인을 했어. 저도
인생 2막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인생 1막에 너무 올인을 하다 보니까 딱 막상 나오니까 지쳐가지고 인생 2막을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 일요일 날 내 친구 그 회사 결혼식장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후배들 보고 있었어. 야, 너네들 회사에서 절대로 너무 올인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래서 아니 그게 회사 생길 때는 그렇게 일 안 한다고 뭐 조지고 뭐 이러더니만 왜 갑자기 이런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래서 아니 나는 내가 회사에 있을 때는 인생 1막만 있고 인생 2막이 있는 줄 몰랐는데 내가 하보니까 아니 1막이 아니라 2막이 진짜 중요해. 근데 1막에 너무 올인을 하다 보니까 2막을 도대체 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리고 또 후배들 보고 야 너 회사 주 월급 많아. 굉장히 월급 많이 주는 거야. 일 열심히 해. 회사에 있을 때는 맨날 월급 작다고 뭐 불평을 하더니만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 하냐면 야 내가 나와보니까 내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버는 게 내 목표인데 200만 원 벌려고 그러니까 진짜 50만 원 벌기도 한 달에 50만 원 벌기도 엄청나게 어려워. 내가 지금 월급 받는 거 엄청나게 월급 많이 받는 거니까 진짜 일 열심히 해라. 우리 100만 원 벌기 선생님 어떻습니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아까 한 3개월 동안 휴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솔개 뭐 아시죠? 그죠? 솔개 아시죠? 그죠? 이제 30년, 뭐 40년 살다가 뭐 그거 하고 나면 솔개 선택을 하고 나름대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고 가게를 싹 지우게 됐어요. 그래서 싹 이걸 완전히 이제 덮어치기로 팍 덮어치워서 나름대로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 보고 재무상을 검토를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한 26, 7년 정도 일을 해가지고 한 32년 동안 잘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나머지 한 30년도 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한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뭔가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한 5년 정도, 3년 내지 5년 정도는 내가 돈을 못 갖다 주니까 못 갖다 주더라도 당신이 그동안 내가 이제 30년 동안 미리 살렸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3년 내지 5년 동안은 내가 유예를 좀 해달라. 이렇게 딱 해서 우리 집 사람이 5년은 너무 기니까 3년은 봐줄 테니까 3년은 내가 봐줄 테니까 3년만 하고 다음부터 돈 벌어야 된대. 그래서 좋다. 나 3년 내에 내가 쇼부 낼게. 이렇게 해서 일단 3년 동안 유예를 내가 지금 2년 6개월 됐어. 2년 9개월 내가 이제 올 연말까지 유예하고 내년부터인데 내년 되면 뭐 당초 목표대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서는. 그래서 저는 일단 다 하고 그래서 지금 돈을 안 벌기 때문에 무조건 BMW다. BMW 뭔지 아시죠? 네. 네. 그래서 딱 이제 철도철도 버스, 지하철, 워킹. 그래서 금강도 주차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점이 아까 컴퓨터 얘기는 컴퓨터가 딱 나왔어요. 저도 조금 이제 일찍 승진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컴퓨터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거의 뭐 이메일도 잘 못 보냈어요. 이메일도 뭐. 근데 뭘 하려고 해도 컴퓨터 못하면 모든 데서 올스톱이에요. 그래서 파일 뭐 이거 폴더가 뭔지 그런 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컴퓨터를 배워야 돼서 근데 배우려고 해도 너무 기초가 모르니까 쪽팔려가지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동사무소에 그 뭐 정보화 교육하니까 70대 뭐 노인네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교육하는 데가 있다고 거기 가가지고 제가 딱 2달 동안 두 달 동안 자판 두드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판 뭐 이렇게 해서부터 배워가지고 제가 지금은 뭐 이런 거 제가 다 제 힘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같으면 엄청나게 발전한 거 아닙니까? 박수 한번. 근데 컴퓨터를 배우면 컴퓨터 배우는 게 하면서 내가 이제 그 2달 동안 그 동사무소에서 배우고 그다음 난 다음에 이제 동사무소 너무 진도가 늦기 때문에 딱 스톱하고 내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줬다. 우리 애들 딸만 둘이 있는데 야 자식들한테는 절대로 컴퓨터 배우거든. 아 배워보시죠. 이게 뭐 갈 시간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심지어 말이야. 애들 보고 야 이게 부자 자 저걸 내가 너네들 얼마나 공부시켜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나 물어봤는데 개심죄 걸려. 이거 하나 물어보고 이랬는데 그 하나 안 가르쳐주고 가르쳐줬잖아. 또 해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가르쳐주면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하는 거야. 막 부럭부럭 해가지고 막 아주 그냥 참 그래 절대로 컴퓨터는 가져왔다 이제 배우지 집에서는 배워. 그래서 내가 이제 하다가 뭐 존심이 얼마나 상하는데 또 그래서 또 빨리 배울 수도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애 친구들 보고 아르바이트로 와서 요새 시간당 6,000원 만원만 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개인 딱 받으니까 개인 받으라고. 그걸 하면 애들 용돈 준다 그러는 것 같으면 친구들은 잘 가르쳐줘요. 우리 애의 친구를 야 오면 걔는 이제 아니니까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러면 걔는 또 용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시간당 6,000원 뭐 만원씩 딱 계산해가지고 딱 해서 오늘은 이제 시간 계산을 하거든요. 오늘 이제 시간 내일은 뭐예요? 딱 해가지고 딱 해서 주면 자기는 용돈 받으니까 돈 받으니까 좋고 나는 잘 가르쳐 주니까 좋고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보니까 이제 뭐 웬만한 이런 거 정도는 웬만하면 다 하고 뭐 아직까지도 이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 일단 시급만 불었다 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장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2012년 한 해 동안만 1064시간을 갖다가 공부를 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해가 2012년 개지간 그 다음 해가 아니었냐. 1064시간 오프라인만 계산을 해보니까 1064시간. 그래서 이 교육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많이 받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뭘 해도 이제는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배나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0분간 쉬었다가